요즘 1, 2인 가구 증가에 의해서 소형주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목적으로 서울 역세권에 좀 저렴한 오피스텔을 골라서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궁금한데요. 라는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자, 저렴한 오피스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우선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계속 커져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에 대한 수요와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 특징이 있어요. 주택에 대한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를 앞서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날 거니까 미리 아파트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미리 지어놓고 빈집으로 갖고 있으면서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만큼은 늘 기본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수요는 기본적으로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돈도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성장이 잘 되고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는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특히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인구가 뭐 3천만 그러던 게 지금 5천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늘어나고 사람도 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태어나고 있는 우리 아기들이 너무 적죠.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60대 있죠. 60대. 60대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인구는 약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당장 15년에서 20년만 딱 바라보면은 60대, 70대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60, 70대가 가지고 있는 제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집들, 그 집들을 누가 채울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눈앞에는 아니지만 분명히 태풍,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수요가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럼 가구는 어떻게 됐느냐? 가구도 늘었죠. 늘었는데 어떤 가구 위주로 늘었느냐? 바로 1인 가구, 2인 가구 위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60년대는 약 한 14%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몇 퍼센트냐? 대충 잡아서 6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한 75%까지 되는 거는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느냐? 80%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인구 구조, 가구 구조가 형성이 됐다면 우리는 소형 주택이 반드시 많이 필요를 하게 돼 있죠. 왜? 3인, 4인, 5인 가구는 급격하게 줄고 1, 2인 가구는 급격하게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시킨 게 뭐냐면은 09년도 7월 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어서 소형 주택을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탄생될 때 강남에 있는 투룸 해봐야 1억 5천에서 1억 7천이면 구입했어요. 이때는요. 투룸 가지고요. 그랬던 것이 중간에 오면서 워낙 물건은 만들어도 부족하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어떤 현상이 주어졌냐면은 오피스텔 너는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지금부터 주택으로 써도 돼 하고 오피스텔도 같이 풀었어요. 왜? 얘 갖고 모자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문재인 정부 때 2월 4일 날 21년 이사 대책에 뭐라고 하냐면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요. 뭐냐면은 계속 모자란다는 거예요. 국가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소형 주택을 구입을 하세요. 세대수 빼줄게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많이 공급이 돼서 전세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전부 같은 정책이에요.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러한 소형주택 중심으로 가라. 소형주택이 좋으니까 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시대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런 소형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또 앞으로도 많을 거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다 뛰어버렸고 거기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에 물량이 더 많이 공급이 돼져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전세로 좀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가고 하면 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또 전세는 또 불안하니까 월세를 살다 보니 월세 가격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아주 이게 밸런스가 아파트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이런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게끔 혜택을 막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땅값이 너무 비싼 거야. 이렇게 비싼 땅값을 주고 건물을 지었다가는 이건 적자나기 딱 십상이니까 건설 회사들이 안 짓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급이 안 되는 한 이 월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나중에는 아마 이게 방송 용어인지는 몰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미쳤다. 그 말이 나올 정도만큼 지금도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원룸 하나에 전부 7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도. 어지간한 한 거는 다 1.5룸이다. 그러면 다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투룸이다. 다 110만 원, 120만 원. 이런 형태의 월세 형태가 있으니 어때요? 이런 소형 주택 중심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투자는 굉장히 유효하죠. 왜? 안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량이 더 늘어나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물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주어진 물량 갖고 계속 살아야 되고, 또 지금은 좀 전에도 임대사업자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을 내놓다 보니 물건 가격이 최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요.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월세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대 숫자 들어간다 뭐 한다고 하니까 이거 샀다가 아파트 살 때 불이익 가깝고 이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혜택 보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왜? 쉬운 돈이 아니에요. 3억 정도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공실도 없고. 바로 이러한 형태니까 사회적 흐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합리적인 투자다. 그거는 맞는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현재 상태에서 이런 소형주택은 부족한 상태니 이런 형태의 투자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